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장관이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는 것이죠, 장관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더 책임있게, 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저의 의지로서, 의지의 표명으로서 제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을 하나씩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장관직을 내려놓는다? 얼핏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귀국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요. 예. 지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이 북극 항로 또 해양수산부 이전 등 해양수산부 현안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 그렇죠. 왔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부산시장 후보로 뭐 사실상 여러 뭐 통로를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사실 예. 지금 뭐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 조사의 진술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단 신뢰를 합니다만 예. 지금 추진 중인 해양부 수사의 현안과 관련해서 이 통일교 사건과 연계될 경우에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엊그저께 이틀 사이에 좀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예. 특검이 바로 국수본의 사건을 이체했고요. 예. 수사 배당 절차도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사 일정에 들어간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를 받고 하는 예. 것이 실제 지금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가 여러 부분과 같이 거론될 경우에 이게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죠. 아마 귀국하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 차라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무고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뭐 부산시장 출마가 됐든 아니면 다른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정부에도 본인에도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경찰에 수사받으러 나가는 모습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정동영 장관도 있지만 그냥 입장문 내고 장관직 물러난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천정국을 단순하게 방문만 했고 예. 금품 수수에 대한 의혹은 없는데 이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금품 4천만 원 그리고 뭐 불과리 또 까르띠에 명품 시계까지 받았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아마 장관직을 내려놓고 예. 아마 수사받는 것이 좀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은 지금 저렇게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마 이재명 정부로부터는 엄청난 낭패고 국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 볼 때는 윤영호 씨가 이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줬다고 그 진술한 게 보면 지난 8월이거든요.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수사 보고서를 아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에서도 충분히 받아보고 검토하지 않았을까. 받아봤을 가능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그 통일교 본부장이 굳이 전재수 장관을 콕 집어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본인에게 드러날 수 있는 아무런 뭐 정치적 이익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아마 전재수 장관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고민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은 대통령실의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관직의 어떤 거치에 대해서도 아마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또는 예. 우상호 정무수석하고는 나름대로 조금 이 의견을 조금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예. 이런 추측은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접근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전재수 장관은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이제 조목조목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통일교 행사에서 600명 앞에서 연설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사진을 언론사에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았냐, 이걸 왜 받았을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언론 인터뷰 보면은 핵심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돈과 시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 시계 브랜드를 말한다고 해서 그 구체성이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누구한테 내가 이 브랜드의 시계 줬다고 하면 그게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건넸다고 하는 것들도 뭐 돈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추가적인 증언 이외에 뭐 수첩에 적은 뭐 메모나 아니면 그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그 증거로서 뒷받침됐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고 의혹이 예.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재수 장관과 관련돼서는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미 행사에서 와가지고 600명 앞에서 연설했다. 이거 지금 깨진 거거든요. 지금 저도 그 전재수 장관이 말한 그 제시한 그 사진 말고 통일교가 당시에 얘기했던 그 시기에 그 예. 기사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전재수 장관이 없어요. 그 행사 사진에 기사에만 전재수 장관이 참석했다라고만 되어 있지 막상 그 단체 사진이나 중요 인사들 찍은 사진은 전재수 장관이 안 보입니다. 사진이 없다. 제가 지금 예. 확인을 못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정말 전재수 장관이 있는 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이건 공방이 가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났을 때는 일단 이 세 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가 지금 벌써 깨져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예. 윤영호 전 장관의 증언이 이미 깨지고 있다. 신뢰성이 너는 하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도 뭐 이거 뒤에 아마 영상 볼 것 같은데 이 4년 전에 뉴스와에 대해 나와서 예.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도 본인은 일관되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천만 원의 시계까지 주고 한일 해저터널 이거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면 근데 예. 그거에 뒤에 몇 년 뒤에 바로 반대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그럼 통일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만큼 수천만 원의 돈을 주면서 뭔가 그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이 반대하고 다닌다?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을 리 그 시기에 가만히 있었을 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전재수 전 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 그리고 예. 그 당시의 행사의 기록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미 전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 신뢰도는 발언의 신뢰도는 깨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치훈 부대변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윤영호 씨가 금품을 줬다는 시기가 2018년에서 20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1년에 저희 방송에 나서 이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저터널은 좀 위험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열망해왔던 물류 거점 도시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물류 거점 도시에 대한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본이 이익 보는 만큼 부산이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해저터널입니다. 저 해저 터널이 통일교의 뭐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로비를 했다는 그 목적이 그건데 21년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준우 대변인께서 보세요. 글쎄요, 뭐 이런 거의 성격은 뭐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황이라든가 주변인 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긴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통일교에서 뭐 청탁을 또는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좀 멈춰달라 이제 이런 내용의 아마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반대를 하지 말아달라. 반대를 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거죠. 그거를 실제로 청탁을 받게 되면요. 제가 국회에서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네. 그런 식의 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안건에서 반대하는 이제 의원 있잖아요. 그럼 그 의원실을 찾아와서 반대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세게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로비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예. 그 로비를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예. 다수결에 밀려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반대다라고 하면서 슬쩍 양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청탁이 실현된 거죠. 그런 식의 청탁이 실현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나중에 계속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는 그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곧
뭐 본인이 그 돈을 안 받았다 그렇게 해석된 건 좀 무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반대 수위를 낮추는 거 그 정도 수위만 하더라도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윤영호 이제 본부장이 했던 진술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형사 사건에서는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또 제3의 진술까지 포함되면요. 예.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때 대화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주니까 처음에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이 깃들어 있는 복돌이다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건네니까 받으면서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대화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재수 장관이 정동영 장관과 달리 이렇게 즉시 본인 자리를 내려오는 이유는 아마도 본인 수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 변호인들 꾸리고 집중해야 되죠. 그런 사정 때문에 정동영 장관과 달리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장관직을 내려오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재수 장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산시장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부산시장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혹을 해소하고 말끔히 해소하고 오히려 부산시장에 다시 정식으로 도전하는 행보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일단 수사가 시작됐고요. 이미 통일교 관련 수사, 그러니까 실제 이 정치권의 금품을 전달하거나 청탁을 하는 이 프로세스는 이미 권성동 의원 그리고 네.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명품백 과정에서 상당히 그 양태라든가 증거관계가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것도 그 증거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확인이 금방 될 겁니다. 예. 이미 진술은 나와 있다는 것이고 윤영호 본부장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이니까요. 주로 이런 내용들은 한학자 총장에게 수시로 상시적으로 보고가 됐다는 것이고 그게 물적 기록으로 대부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없겠죠.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만이 있는 것이 될 것인데 이제 그걸 이 사건을 이첩받은 국수본이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예. 내년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2월이나 3월 경에 관련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거를 빨리 확정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전재수 전 장관으로서는 부산시장 출마의 날개를 다는 거죠. 오히려 이 무고하게 모함을 받았다가 오히려 부산에 대해서 본인이 추구해왔던 친정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해저터널도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고 부산을 물류 거점화하겠다는 본인의 신념이 일관되게 가고 있었다는 것도 오히려 차제에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부산시장에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뭐 더 높아질 겁니다. 아마 예. 전재수 전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본인의 무고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고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조기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응해서 지금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후보군 중에 전재수 장관이 경쟁력이 꽤 높은 편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이 딱 한 명입니다. 전재수 의원. 전재수 예, 장관 한 명이요? 원래 여러 명이었다가 작년 총선 때 다 낙선하고 지금 전재수 의원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작년 이 PK 지역의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부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삼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중책도 이재명 대통령이 맡긴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뭐 전재수 장관을 뭐 꼬리 자르게 한다, 예. 뭐 손절한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데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산의 유일한 한 명 국회의원을 어떻게 손절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갑옷을 벗고 싸우고 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해수부 장관으로서 싸운다면은 훨씬 더 많은 부처의 공무원 거느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어디에 피해가 가겠어요? 저는 결국 부산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전재수 장관이 갑옷을 벗은 것이다. 아까 우리가 영상도 본 거면 전재수 장관은 한일 그 해저 터널도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해저터널 뚫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재수 장관은 이거 지으면 분명히 부산한테 손해다. 부산한테 손해기 때문에 반대한다. 부산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해수부 이전 이런 것들 다 어떻게든 부산을 부흥하기 위한 건데 예. 본인의 이런 그 혐의 때문에 뭔가 재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부산에 피해가 갈까 봐 갑옷 내려놓고 난 싸우고 오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에서 뭔가 손절하고 꼬리 자른 게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이 내가 이거 벗고 싸우고 오겠다고 오히려 본인이 뛰쳐나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재수 장관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절대 놓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종교 집단 통일교에 대해서 뭐 세 차례 언급을 하다 오늘 공직자 뭐 일반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공직자 기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개는 압도적인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적으로 공평하게 정말 일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겁니다. 다만 그 맑을수록 흙탕물이 다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을 일으키는 밑과리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정말로 아주 소수다. 요 얘기 성춘 부대변인께 다시 한번 여쭤. 오늘 뭐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되는 날이고 그래서 뭐 공직자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혹시 이것이 전재수 장관하고 연관돼서 해석될 만한 여지는 없습니까? 또 그게 오묘하게 타이밍이 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이 내란과 관련돼서 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뭔가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겠다고 했다가 뭔가 공무원들이 좀 반발도 샀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기 위해서 공무원들 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물을 흐릴 뿐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라는 전 격려 차원의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리고 굳이 공직기강을 강조하신 이유는 최근에 사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공직기강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지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그렇죠. 얘기죠. 바로 이거 바로 잡아라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일반 공무원들, 일반 대통령실 직원들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흐리고 있다 이걸 지적한 거기 때문에 하필 오늘 아침에 전재수 장관이 오늘 하시는 멘트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된 멘트들입니다. 이 전재수 장관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전 발언한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수리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통일교 관련 언급을 몇 차례 아주 강력한 의지 해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사표 수리하고 전공법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꼬리 자르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사의 표명했는데 사의 표명하고 아마 전재수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전혀 관련이 없다면 한 번의 단순한 조사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데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상황을 보는 것 같고요. 아마 거의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8월달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로 시작이 됐는데 아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윤영호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영호가 추가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어떤 물적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아마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 1심 구형할 때 결심 공판에서도 보면 굳이 뭐 민주당 인사들을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윤영호 본부장이 앞으로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히든 카드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히든 카드로. 왜냐하면 본인 어떤 재판 형량과 관련해서 어떤 전재수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뭐 1년을 감형을 받는다든가 또는 정동영 장관에 대한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더라도 1년을 감형을 받는다든가 나름대로 아마 본인이 어떤 재판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영호가 입을 열지 않으면 결국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국가수사본부에서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하겠냐는 거죠. 신뢰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의 어떤 검찰의 어떤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수사 발표는 신뢰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특검으로 어떤 독립된 특검으로 아마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계속적으로 이게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한 사의 표명이 아니고 이것을 확실하게 사표 수리를 함으로써 좀 끊어내기를 해야 됐다는 걸로 보이고 아마 최근에 보면 김남국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또 현지 누나 훈시경한테 내가 추천할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김남국 비서관뿐만 아니라 전재수 장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주문에 얽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라내기 그런 것들이 아마 새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공정하다든가 좀 투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잘라낸 거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뭐 어쨌거나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 낙마자가 생긴 거기 때문에 타격은 이미 입은 거예요. 그 자체로. 그렇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지금 선제적으로 전공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뭐 그렇죠. 뭐 좀 문제 제기가 된 이상, 뭐 대통령은 이 문제가 이 보도된 이후 직후에 여야 막론할 것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바로 된다. 나왔죠, 그 메시지가. 직접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정부의 부담이 된다, 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 뭐 비위에 연루되거나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정부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다. 뭐 실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면 될 일이고 다만 예. 이게 공직 수행에 아니면 정부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에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전재수 전 장관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후에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 상당히 개연성 있는 정도까지 나간다거나 이런 비위 문제가 언급되는 공직자가 있다면 똑같은 조치를 취할 거로 봅니다. 또 한 명 오늘 입장을 낸 사람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라인이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2021년 9월 30일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오후 3시경이었어요.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서 관계자, 윤영호 씨, 나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다시 한학자 만나자거나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또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보신 대로 윤영호 본부장을 한 번, 그것도 10분 정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인 얘기를 했다는 해명인데 이준호 대변인 야권에서 보기에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일단 윤영호 본부장이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돈을 줬는데 정동영 장관이 사양을 했다,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예. 부분인데 윤영호 장관이 전재수 장관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돈 받았을 때 대화 내용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또는 시계 같은 거 줬을 때 시계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따라서 아마 정동영 장관이 저렇게 자신 있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예. 좀 본인은 충분히 방어할 만한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정동영 장관만 얘기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또 물러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만약 고발된다 그러면 그 당시 정동영 장관 관련돼서 뭐 핸드폰이라든가 포렌식이라든가 또 아까 사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진도 확인할 사진이 필요가 있는 있나 거죠. 봐요. 예. 예. 사진이 있으니까 아마 예. 전혀 하신 것 같은데 사진도 확인해가지고 실제 지금 본인이 말하는 그 날짜가 맞는지 추가로 확인해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좀 제가 말 못한 부분에서 좀 첨언을 하면 전재수 장관이 그때 자기가 있던 그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통일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하는 600명 모인 행사 거기하고 자기가 그날 이제 북구에 있는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다면서 그 논리가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잘 압니다. 해운대 백스코하고요, 북구하고요 30km 거리인데 차로 60km 밟고 가지 않습니까? 30분 만에 도착하고요. 보통 4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날 얼마든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픈할 때 제 시간에 못 가더라도 10분, 20분 늦게 가서 행사 참석하는 국회의원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참석하고 왔을 수가 있다. 저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아니 하나만 더 여쭤. 장동혁 대표 어제 그젠가요? 얘기도 이제 윤영호 씨가 결심 최후 진술에서 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제 실명이 나오게 되면 이제 대처를 할 건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윤영호 씨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예고를 했음에도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준호 대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네. 대통령이 저는 협박이 통한 것 같아요. 협박?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교 재단에 대해서 해산을 언급하면서 지지난주였죠. 지난주 처음에 국무회의 때 얘기했는데 그걸 딱 일주일 뒤에 화요일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사에 대해서 법제처장한테 좀 알아봤냐 물어보면서 재산 종교 재단이 해산되면은
재산을 어떻게 국고에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뜨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국에 전 세계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가 또 사업체도 있고요, 뭐 언론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는 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냥 어쨌든 몸담고 이랬던 종교재단인데 자기 예. 말 한마디에서 그 종교재단이 해산되면서 재산까지 국고에 뺏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윤영호 본부장이 입을 다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영호 본부장 지금 처지면은 거의 통일교로 만약에 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어떻게 예. 4년을 구형했거든요. 4년 구형은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요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구형 충분히- 자체가 좀 낮았다. 그렇죠. 예.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입을 다물 값어치가 있는 거죠. 저도 뭐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윤영호 본부장 그렇게까지 예고라고 언론을 통해서 해가지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런데 입을 닫았다는 걸 조 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법률가로. 저는 최후 진술의 내용을 보면 윤영호 본부장이 앞선 수사 때 진술 상황과 최근에 어떤 그 최근 구형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여야 막론하고 그 정착을 자금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통상적으로 통일교는 특정한 청탁의 대가나 이걸 기대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정치권과 이런 관계를 맺어왔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고요. 지금 4년을 구형했습니다. 당분간 이 사회로 나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후 진술의 마지막 요지는 뭐냐면 보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단계에서 윤영호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로부터 사실상 손절당했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의 미래를 걱정할까요? 저는 본인의 어떤 미래만 지금 걱정하고 본인의 있다. 안위. 예, 본인의 안위와 미래만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수사 때 확정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후 진술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건들이 나중에 기소돼서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재론이 됐을 때 그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언급한 구체적 내용들을 가지고 법정에서 진술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윤영호 씨가. 예,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잘못 발언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과 연결이 돼서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놓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과정에서 폭로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예고처럼 나갔지만 결국에 윤영호 본부장은 본인의 안위를 생각할 때 이걸 확실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거론하는 경우 향후에 뭐 1심 재판 결과는 물론이고 항소심에 갔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최종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뭐 요약하면 되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철현 의원께서 어떻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재판이 조금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진술로? 그래서 어제 이제 굳이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하지 않고 조금 아껴둔 거는 약간 아껴둔 히든 카드를 좀 아껴뒀다고 보이는 게 어쨌든 이제는 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본인이 돈을 줬다고 하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윤영호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줘야지만이 그 수사의 어떤 진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전재수 장관에게 대해서는 2018년, 2019년 사이에 4천만 원을 주고 명품 시계를 줬다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영호 본부장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재판과 좀 연계해서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리 박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한학자 총재에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좀 보이거든요. 한 총재에게.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통일교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또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정계 인사들하고 어떤 접촉을 해서 뭐 관리를 해왔는데 막상 어떤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교단에서 완전히 교금을 어떤 교단의 재단 공금을 횡령한 사람으로 횡령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때 당시에 어떤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이 민주당 인사들하고 접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단의 자금을 갖고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본인이 무언가를 했을 텐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진술을 했는데 만약에 좀 더 추가 진술하게 되면 한학자 총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한학자 총재가 아니면 통일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을 보호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한학자 총재에게 보내는 시그널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과정에 보면 아마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교의 후계 구도에도 저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본부장이 그동안 한학자 총재 아래에서 통일교 2인자로 그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뭐 나름대로 민주당 인사들하고 어떤 접촉했는 거, 특히 현 정권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의 어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이후의 후계 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포석을 갖고 아마 이걸 히든 카드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정치인 부대변 혹시 다른 생각 있어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얘기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예, 자신감이 있었으면 얘기했겠죠. 조기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발언은 나중에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확실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확실했다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무슨 협박을 했다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당 해산,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해산 이 절차는 아마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통일교라는 정당, 그 종교 단체는 뭔가 윤석열 정부 때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서 뭔가 대가, 본인들의 수건 사업들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지금 막 정황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확정되더라도 충분히 종교 단체가 이 그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저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을 압박할 필요는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압박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예. 오히려 뭐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더 강하게 얘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어서 결국 얘기를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착수했죠. 오늘 특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윤영호 씨가 이제 특검에서 조사할 때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 5명이라고 요 정도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도 처음으로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데 5명이라는 겁니다. 여야가. 경찰에서 이제 조사가 착수하면 윤영호 본부장 당연히 먼저 조사하게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앞서 조 부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저런 진술을 한 목적 중에 하나가 통일교가 원래 여야를 다 막론하고 이런 관계 형성을 해왔다는 거를 강조하는 취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대선 때 보면은 실제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를 다 접촉하면서 대선에서 종교 교단만뿐만 아니라 통일교 학교도 가지고 있고 기업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인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는 분석에 대해서 어떠세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이 대선 후보급 캠프에서 사실 상식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 쪽에도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대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야 다 접근을 했다는 예. 취지거든요. 민주당 쪽 인사들은 뭐 개별적 만남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캠프 차원이라든가 대선 후보 차원에서는 거부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서는 아주 유력한 인사인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매개로 돼서 통일교의 현안 사업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 수수한 것은 확인이 됐고 그건 한학자 총재에 보고됐고 윤영호 본부장과 뭐 관련된 뭐 총무본부장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23년 전당대회에서는 당원의 조직적 가입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됐고 또 그 즈음 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 백이 전달된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런 정도면 사실은 그냥 나중에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관계 설정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교 일치의 사회를 어느 특정 세력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접근했던 거고 그게 일정 정도 성공한 것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유착 관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뭐 지금 뭐 민주당 쪽 인사도 있지 않았냐를 가지고 똑같다라고 이거 대등하게 이제 평가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권력에 접근해서 접근한 것이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그 청탁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던 중에 이제 단절은 됐지만 적어도 2022년 대선 국면에서 통일교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매개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상사회를 정교 일치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상당히 접근했다. 뭐 그거는 뭐 사실로 어느 정도 확인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고 물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촉도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뭐 물론 여기 뭐 윤영호 씨도 한학자 총재가 선택한 것처럼 취지로 얘기는 하긴 해요. 그러니까 두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접근을 여야 가리지 않고 다 한 것 같아요. 구분 없이 다 했는데 지금 정진상 실장한테도 접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럴만하다? 그렇죠. 예. 가장 측근으로 지금 분류됐었고 모든 이제 통로가 정진상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뭐 나랑 친하다 하면 정진상 정도 돼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예. 아주 리저너블한 그런 이제 얘기 같이 들리고요. 당원 가입도 뭐 지금은 국민의힘만 당원 가입했다고 마치 진술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그랬었지만 지금 다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을 하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또 저기 조사 안 해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예. 그리고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없이 통일교에서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정치자금 위반으로 걸었는데 지금 똑같이 통일교에서 흘러나온 돈 받았다는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또 수사도 하지 않고 조서도 꾸미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예. 식으로 특검이 편가르게 돼가지고 야당이면은 죄가 되고 여당이면 죄를 묻지 아니하는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종교 유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본인까지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혐의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통일교를 좀 압박하는 이런 형태라 보고요. 또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헌법에서 또 자유의 종교를 우리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이제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통일교 해산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교를 해요. 일본은요 법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해산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따로 없이 민법에서 그걸 이제 근거해 가지고 해산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완전히 일본과 법 체계가 다릅니다. 예. 그런 걸 비유해서 얘기한 것은 좀 맞지 않다. 지금 예. 통일교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오는 그 문제가 결국은 핵심이 될 거다 그래 봅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네네.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전방위로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 유독 자기한테도 그런 제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당시로 기억하는데요. 통일교의 한 총재님 측에서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의심했던 거예요? 뭐 그런 의도 그걸 떠나서요. 정치 자체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대표 시절에 대표가 되고 나니까 누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무슨 뭐 한학자 씨의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내왔는데 뭐 며칠 날 어디로 보고 그 한학자 씨가 보고 싶어 하시니까 참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와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뭔 소리냐? 왜 가냐? 못 간다.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얘기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검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그 분위기가 이른바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대요. 뭐 물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어느 수준에서 잘라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저 얘기 자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지금 보면 이 통일교에서 여야 가릴 거 없이 정치권 로비한 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빙산일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기성 정치권하고는 충분히 그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차별화 드는 게 어쨌든 지난 대선 때 보면 통일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여당에 대한 로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인사들을 좀 특별 관리해온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대선 때가 되면 어느 쪽으로 정권이 넘어갈지 모르니까 그때는 양쪽에 있는 정당을 다 관리를 하고 또 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되고 나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또 국민의힘을 좀 특별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기성 정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여의도 문법을 사용하고 뭐 통일교든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이 표만 되면은 무조건 만나지만 본인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조금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투명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강점이라고나 할까?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적극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파장이 더 이어질지 뭐 끝날지 민주당에서 예의 주시할 것 같은데 박수현 의원의 얘기를 좀 한번 듣고 그 얘기 성취 부대변인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전재수 장관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우선 본인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저에게도 아주 뭐 당당하고 아무 거릴 걸
바뀜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장관직을 내려놓는 그 공직자의 참된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혀 이것은 무고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전재수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박수현 대변인의 말일처럼 저렇게 된다면 반전이 되는 건데 성취부대 당내에서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의혹 제기가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거라고 봐요?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일단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입장을 아직 안 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카더라라고 하는 그 썰에 지금 휘말려 있는 분들 중에서는 입장 표명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박수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전 장관은 누명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하실 거고 저희도 전재수 장관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 다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 몇 명이 나오고 있다. 뭐 정치인들이 몇 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고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되는 게 한학자 총재나 아니면 통일교 관계자들 윤영호 전 법무장을 만났다 이걸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갔다. 후원금이 들어간 것 자체도 사실 후원금이 들어간 의원들이 만약에 대가성으로 뭔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나 정책을 위해 도움을 줬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후원금을 간 것만으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 불법적인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대가성이고 뭐고 그냥 그 사람은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좀 빠르게 대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이 본인들이 이거는 우리의 별건 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 판단하는 건 전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첩을 했었어야죠. 저는 전재수 장관이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오히려 지금 내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 의혹을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심이나 판결이 안 나오고 의혹을 털어내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 시민 입장에서도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지금 알 수 없는 상태, 유죄든 무죄든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 빠르게 혐의가 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특검이 뭔가 이거를 의혹이 있다고 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전재수 전 장관도 지방선거 전에 풀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시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늦게 늑장 수사를 해버렸다 보니까 늑장 이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부산시장 선거 전에 과연 이게 결과가 나올까?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재수 장관도 억울할 거고 부산 시민도 참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내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좀 함화평이 나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당내 조사를 좀 선제적으로 좀 한 이후에 뭔가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윤영호 씨가 추가로 말을 안 한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던 거죠. 글쎄요 이미 근데 그 재판장에서만 말을 안 했지 특검이 다 얘기해버렸잖아요. 특검이 지금 확인해준 5명 중에 2명은 국민의힘 인사고 지금 3명은 민주당 인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이 확인해준 게 5명이지 특검이 갖고 있는 윤영호 전 법무장이 이미 얘기한 명단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제 얘기 안 했다고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